이 책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 몸에서 소금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조엘 월렉 박사죠. 닥터 월렉 박사.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좀 얇은 책이면서도 굉장히 수많은 사례들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금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이분은 어, 의사면서 수의사죠. 의사면서 수의사. 그래서 3,000명 이상의 사람의 사체를 해부해 본 사람이에요. 3,000명. 그리고 동물은 만 7천 음, 94종의 동물을 17,000구를 해부해 봤대요. 왜 죽었는가? 근데 이제 그 결론이 뭐냐? 왜 갑자기 돌연사했느냐? 우리가 뭐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을 때 사인을 알기 위해서 해부하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참 생명의 에너지가 다 돼서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해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연사한 분들을 해부해 보니까 결국 원인은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금 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미네랄, 즉 소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뭐냐?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이다. 성분. 우리가 그물로 말하면은 소금은 뼈대죠, 뼈대. 뼈대.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철골 구조로 딱 기본적으로 틀을 잡잖아요. 그 철골 구조 같은 거예요. 만약에 건물에서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뭡니까? 아주 강한 철골을 집어넣잖아요. 그게 빠지면은 뭐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뭐 최근에 부실 아파트 공사 철근 자체를 원래 설계대로 넣지 않고 떼버린 그 LH에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재시공한다 굉장히 이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그게 이 뼈대가 빠진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면요 온전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체 속에서 산과 염기의 균형. 그죠? 우리 인체 이 균형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우리 우리 인체 몸이 이렇다면요. 우리 몸 안은 pH가 7.4죠. 7.35에서 45 사이. 이게 약알칼리잖아요. 약알칼리. 그리고 몸 바깥은 pH가 어때요? 5.5. 약산성이죠. 약산성. 그래서 우리가 중성의 음식을 먹고 우리 몸 안은 약알칼리로 몸 바깥은 약산성을 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산성이 되지 않으면요. 이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수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침입합니다. 침입을 지켜주는 게 약산성이에요. 왜냐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정도 약산성만 해도 뭡니까? 그네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우리 피부죠. 피부에서 땀이 나오거나 피부에서 피지가 나올 때 이 피지도 땀도 pH가 5.5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위장부터 저 항문에 이르기까지 대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도 뭡니까? 사실은 피부잖아요. 속피부. 여기에도 pH가 약산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코에서 그다음에 폐까지. 여기도 속피부죠. 이게 전부 피부예요. 여기도 약산성이 돼야 됩니다. 코에서 폐까지가 약산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감기가 자주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항문까지 이 속피부, 이 장의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장 속에 나쁜 균들이 많이 정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중성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몸 안을 약알칼리, 몸 바깥을 약산성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를
씻는 이 세안제나 그다음에 뭐 바디 제품 이런 것들도 뭡니까? 이 pH가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pH가 약산성인 화장품은 뭡니까? 가격이 비싸죠. 이 약산성 pH 5.5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피부에 트러블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염기의 균형, 이거는 일종의 인체의 항상성이죠.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삼투 조절이에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삼투압 원리는 자연의 원리죠. 자연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또 노폐물이 배설되는 이 원리예요. 어, 식물이 뭡니까?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죠. 빨아들일 때 이 빨아들이는 원리도 삼투 원리예요. 뿌리 속은 뭡니까? 영양소가 좀 많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 바깥은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투원리는 뭡니까? 옅은 데서 진한 곳으로 옮겨가는 게 삼투원리죠. 우리 몸속에서도 이런 삼투원리가 작동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또 배출이 되는 거예요. 삼투원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영양소의 차등이 있는 거예요. 소금만 하더라도 혈액 속의 소금의 농도는 0.9%죠. 전해질 농도가 0.9%. 그리고 신장 속에는 2.0%, 바닷물은 3%. 그래서 우리의 혈액 속의 소금 농도보다 콩팥, 신장 속의 소금 농도가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혈액을 걸러가지고 뭡니까? 소변으로 내보낼 때 그 소변이 더 작은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작아야 됩니다. 소변이 작아야 돼요. 물론 소변의 농도는 늘 변하죠. 변하는데 어쨌든 혈액보다 더 작아야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에 있어서 촉매작용. 미네랄이 없으면요,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삼투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 영양성분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찌꺼기는 배설하고 이게 신진대사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라는 거죠. 이런 자연의 원리, 우리 몸의 인체의 생성 원리, 이거를 모르고 저염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돈이 개입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은 고혈압 환자를 만들어서 약을 팔려는 제약회사의 나쁜 업무가 거기에 바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사보세요. 사보시면은 이 부분은 128쪽에서 130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 소금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성분들 있잖아요. 예컨대 구리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동맥류. 이 류라는 것은 어, 우리가 꽈리처럼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 약하면요. 혈관이 이렇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건 약하면 이렇게 부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걸 동맥류라 해요. 그래서 구리가 결핍되면은 혈관이 경화가 와서 동맥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레늄이 부족하면요.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심장 근육 무력증. 그리고 이 갈륨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천일염 속에는 83가지 각종 미네랄이 그래가지고 들어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3가지를 다 우리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한 성분인 이 갈륨이 부족하면요. 원래 갈륨은 이 화학자들은 무슨 뭐 컴퓨터, 뭐 전자 이런 쪽에 부품 속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인식하지만은 우리 몸 속에서도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뇌 쪽에 암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이다.
근데 병원에서는요,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은 칼슘 못 먹게 해요. 우리가 산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계속 소모가 되죠. 소모되는 과정에 결국은 뭡니까? 그걸 적절하게 채워주지 못하면은 신장 결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롬과 바나듐, 이거는 뭡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은 저혈당이 오거나 아니면 고혈당이 와서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크롬조차도 뭡니까? 이거를 3가 크롬, 6가 크롬 이렇게 해서 그 전자수에 따라 가지고 크롬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 6가 크롬은 중금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붕소, 붕소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오거나 아니면 성호르몬 쪽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아까 앞에서 봤던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은 절대 소금 섭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